방정식이었어 얘들아. 그치? 아 맞다 질문 받기 그랬지. 다시 또 까먹었어. 자 숙제한 거 좀 보자. 자 개념 원리 질문하세요. 몇 페이지에 몇 번 할까? 자 189번 몇 페이지야? 81페이지 81페이지? 81페이지 189번? 이거? 이게 사실 189번이 오늘 배우는 내용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이야. 근데 오늘 배우는 걸 안 했어도 너네가 이미 풀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이거 지금 봐봐. 189번이 뭐야? 요 원과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뭐야? 접선의 방정식이지. 그지? 잘 됐네? 이거 오늘 지금 할 거야. 이거야 이거. 얘는 언제 쓸 수 있는 공식이었어? 기울기가 주어지고 중심이 0,0에 되었지. 그때 여기 유도에서 나온 식이야. 근데 얘 보면은 중심이 0,0이 아니야. 아니지.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1,2고 반지름은 3이야. 근데 기울기가 2야. 그럼 저 공식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선생님 접선의 방정식 아직 안 배우는데 왜 나온 거예요? 라고 하지만 어차피 중심이 0,0이 아닐 때는 우리 방금 배웠던 앞에서 배웠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먼저서 접할 때가 이 접선이잖아. 그치? 우리 이거 유도할 때 어떻게 풀었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었어? 반지름이랑 같으면 되는 거였지. 근데 이 중심이 0,0이라는 가정에서 저 공식이 나온 거지. 그 이제 뭐 하면 돼?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1,2요. 1,2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면 돼? 반지름 3이 되면 이 직선 나오는 거지. 그렇게 풀면 돼. 자 그러면 반지름이 2야? 아니 반지름이 기울기가 2야? 그럼 이 직선에 대해서 뭐만 몰라? y 절편만? 모르지? 그러니까 원래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썼지만 기울기가 2니까 이제 뭐라고 쓰면 돼? y는 2x 더하기 n이라고 쓰고 1,2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3이라고 씁니다 라고 하면 n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자 그럼 y 넘기면 2x 마이너스 y 더하기 n이랑 1,2 사이에 거리를 구하자. 그게 뭐랑 같다? 반지름 3이랑 같으면 된다고. 자 그럼 얘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분의 루트 5죠? 절대값 1,2 대입하니까 2 빼기 2 플러스 n이니까 절대값 n 남네? 그럼 절대값 n은 뭐야? 양변에 루트 5 곱하면 3루트 5지? 그지? n은 뭐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지? 맞니? 그럼 얘가 접선이었잖아. n 대신에 얘 집어넣으면 되지. 이거 뭐야?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가 두 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책이 또 나올 거야. 그때도 똑같이 풀 거야. 100% 똑같이 푸는 거야. 그걸 내가 유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잖아. 어떻게 써? 기울기 줬잖아. y축은 모르잖아. 어떻게 한다고?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반지름 r이랑 같으면 된다고. 그 저식 나온 것처럼 똑같이 푼 거야. 근데 쟤보다 깔끔하지? 문자가 없으니까 n밖에 없잖아 문자. 그 답이 뚝딱뚝딱 나올 거야. 이해 가니? 됐어? 이거 또 한 번 하자. 한 번씩 더 풀 거야. 자, 또 몇 번 해볼까요? 78쪽이 180. 78쪽 182번. 182번. 이거 실력업이죠? 자, 이거 실력업. 내가 너네 이거 실력업 어려워도 답이 안 나와도 풀어는 뭐라고 했어? 문제는 읽어보고 뭔가 할 수 있는 거 뭐 시도를 해봐야지. 애들이 질문할 때 내가 설명을 해줄 건데 그때 좀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 안 그러면 뭔 소리인지 문제도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시간 버리는 거야. 원위에 두 점이 있어. 근데 얘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얘들아 갑자기 원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너네는 앞으로 이걸 제일 먼저 떠올려야 돼.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거든. 뭐냐면 원이 있을 때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반원의 원주각이 몇 더하게? 반원의 원주각 기억나? 중3 건데?
90도야. 요게 반원이지. 원주각이라는 거 호가야, 호. 이 호. 이 반원.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무조건 90도야.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대요. 항상 90도야. 뭔 짓을 해도 90도야. 왜냐면 요 부채꼴의 중심각이랑 원주각은 항상 몇 배 차이나? 절반 차이나? 2분의 1배 차이 나기 때문에 얘가 180도니까 얘가 90도 나올 거야. 원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온다고? 그러면 반원의 원주각은 90도다를 너네가 떠올려야 돼.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직각삼각형이 있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있어? 빗변의 중점이에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왜냐면 이게 외접원이잖아.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점.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지? 그래서 원이 나왔는데 갑자기 직각삼각형이 툭 나오면 너네 뭘 떠올려라? 반원의 원주각은 90도다. 나 지금 문제 1초 나왔다. 그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거 떠올려야 돼. 이거 안 쓸 수도 있어. 그냥 떠올리라고. 안 쓸 수도 있다고 했어.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건 아니야. 자, 어쨌든 다시 볼게 이제 다시만. 자, 원이 있고요. 원위의 점 두 점이 있어. 이건 원위의 점이야. 그리고 삼각형 PAB가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원위도 또 원위의 점이야? 두 개 있대. 그러면 자, 좀 그려볼까? 중심 2,1이고 반지름이 뭐야? 2,1 이 정도라고 하자. 여기가 반지름 5니까 좀 크죠? 좀 반지름 좀 크게 이렇게 좀 커. 이렇게 대충 그릴게. 여기 원의 중심이야. 그럼 얘가 A가 어디 있어? 6,4니까 대충 6,4니까 요 정도 6,4라고 할게. 저기 6,4. 정확하게 못하고 마이너스 1,5야? 대충 마이너스 1,5니까 요쯤이라고 할까? 여기 대충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잠깐만. 얘가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A, B는 무조건 한 변의 고정이지. 근데 P가 이 원위의 점이야. P가 어디 있을 때 이거 직각삼각형이야? 어떻게 찾아? 반원의 원주각은 90도라는 거 확인해야 돼. 반원의 원주각이 90도가 되려면 얘 어떤 모양이어야 되냐면 P가 반원이어야 되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반대편에 놓이는 여기가 P일 거야. 그래야지 지름이 될 거 아니야. 지름이 한 면이 돼야지 반원의 원주각이 90도가 되겠지. 그치? 그래야 반원의 원주각이 90도가 되는 거잖아. 얘는 고정이고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얘에서부터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연장선으로 가야지 지름이 돼서 반원의 원주각이 되겠지. 맞아? 아니면 두 개 했다고 했으니까 두 개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고정이고 A에서부터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름이 만들어져서 반원의 원주각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얘들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가 풀려면 뭘 떠올려야 돼? 반원의 원주각이 90도라서 뭔가 반원으로 원주각을 만들어야 직각삼각형이 나올 텐데 를 생각하면 사실 금방 찾을 수 있어.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막 끓여봐야 돼. 그러다 때려 맞추면 뭐 되는 거고 아니면 높을 수도 있는 거. 두 개야. 이게 가니? 근데 뭘 구하는 거야? 뭘 구해? 두 개가 있고 두 점을 이은 선분 중점 A, B 두 점? 요 P1, P2를 이은 선분의 중점 좌표를 A, B라고 하겠대. 요거 P1, P2 어딘지 이제 좌표 구하고 중점 구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P1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해야지 뭐. 그지? 요게 직각삼각형인 거 활용해서 구하면 되겠는데? 자,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거 되게 쉽다. 이렇게 쓰면 나니까. 얘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되죠? 2,1이지. 그지? 그러면 얘에서부터 얘에서 연장선으로 더 간 거지. 반지름 길이니까. 그지? 그럼 얘 둘의 중점이 2,1이라면 P1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얘를 A,N이라고 할게. 왜냐면 A,B는 쓰면 안 되니까. N,N이라고 하면 B에서부터 P1까지의 중점을 구한 게 2,1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죠. 평균 구하면 2분의 N-1, 2분의 N 플러스 5가 평균이지? 얘가 몇 컴마 몇이어야 돼? 2,1. 이게 첫 번째 거. 그럼 양변에 2 곱하고 1 넘기니까 N이 몇이야?
5요. 2 곱하고 5 넘기니까 이게 몇이야? 마이너스 3이요. 이게 n인데. 그래서 P1의 좌표는 5,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두 번째, 여기도 L,N이라고 할까? N,N 하지 말까? 뭐라고 할까? P, Q라고 해볼까 이거는? 얘는 P, Q라고 할게요. 얘도 A에서부터 P2까지, P, Q까지의 중점이 2,1이라고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중점 2분의 P 플러스 6 2분의 Q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얘가 뭐라고? 2,1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2 곱하고 6 넘기면 P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양변에 2 곱하고 4 넘기면 Q는 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P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의 중점 구하는 게 답이니까 평균은 2분의 3, 2분의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둘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이해가니?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기억하고, 기본 문제는 아니야 얘들아. 결국 응용된 거지? 그지? 결국 원의 방정식이 그냥 주인공이 아니라 원의 방정식은 그냥 하나의 어떤 도구인 거야. 문제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고, 거기에 앞에서 배웠던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반원의 원주함이 90도입니다를 섞어서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저런 내용들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냥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중점 구하고 이런 거는 그냥 교과서에 그냥 빵점 맞지 말라고 나오는 내용일 뿐인 거야. 저런 것도 잘 파악해야 돼. 되겠니? 이해가? 자, 정리하세요. 정리하고 제발 집에서 한번 더 풀어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이해 안 되면 말을 해. 지우기 전에 말해. 지우기 전에.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우선 영상을 한번 찍거든? 결석생이 없어도 찍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 이거 영상 올리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 저 영상 다시 보고 싶어요 하면은 말해 보내줄게. 알겠지? 이미 몇 사람 봤지? 보내줄 테니까 얘기해. 알겠죠? 특강은 웬만하면 안 찍을 거고 그냥 정규 수업은 웬만하면 찍을 테니까 모르는 거 있어요. 이거 말하고 다시 갈게. 자,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 RPM 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그냥 다시 접선의 방정식으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배워볼게. 자, 방금 처음에 봤었던 건 뭐냐면, 처음에 봤었던 거는 원의 중심이 0,0이고 기울기가 주어질 때가 첫 번째 케이스여서, 두 번째 공식은 조금 외우기 쉽거든?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점을 주는 거야. 자, 읽어볼게. 중심이 몇 컴마면 얘도 0,0에서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중심이 0,0이 아니면 아까 우연이가 질문했었던 문제처럼 유도해서 풀어야 돼. 어떻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으면 되고 유도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0,0일 때는 그냥 공식으로 된다는 거야. 요거 위에 점 x1, y1에서의 접선이지. 우리 요 점을 뭐라 불러? 이 점을 점이라고 불러. 그럼 이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자, 이렇게 원이 있어. 요 점을 x1, y1이라고 할게.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하나 나오겠지 얘들아. 요거 하나 나오겠지. 결론은 정말 쉽다. 뭐야? 요거 x, y에다가 그냥 x1, y1 한 개씩 붙여주면 돼. 그래서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고 이렇게 너네가 우선 외워줘야 돼. 그럼 당연히 얘도 유도할 줄 알아야겠지. 그치? 얘 유도하는 건 좀 빡세. 그래서 진짜로 시험에 꽤 나올 수도 있어. 빈칸 채우기로. 자, 얘 좀 빡세다. 자, 얘도 적게 할 거야. 정리 한번 해보게 할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봐 얘들아. 자, 접해. 원의 중심은 0,0이야. 0,0이야. 여기 x1, y1이야. 그러면 x1, y1은 어디 점이야? 요거 위에 점이지. 그치? 대입해서 먼저 쓸게. x1, y 이거 결론이다. 이거는 신경 쓰지 마. 저기 위에 점 x1, y1이니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이라고 먼저 식이 하나 나오겠지. 그치? 당연하게 나올 거야. 자, 두 번째. 자, 우리 직선을 구할 건데 점 나왔지 얘들아. 점 나왔으니까 뭐만 하면 사실 직선이 완성돼?
기울기만 아니면 y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y는 m에 x 빼기 x1 더하기 y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기울기만 나오면 되는 거지. 근데 기울기가 없어? 그럼 기울기를 구하자.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A, 접점까지 딱 상해.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수직일 수밖에 없지. 그 요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점과 점의 기울기 구할 수 있지. x제곱분의 y제곱이니까 x1분의 y1이지. 요 기울기가 야 보라고 요 기울기가 얘가 되겠지. 맞아 아니야? 맞지? 얘 기울기지. 얘는 뭐야? 수직이니까 역수의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y1분의 x1 되는 거지. 기울기가. 그치? 뭐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가. 근데 점 나왔지? x1, y1. 그럼 식을 만들면 y는 기울기에 x 빼기 x1 더하기 y1이지? 이건 거야. 이걸 나중에 너네 답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이게 좀 모양이 이렇게 이 모양 모양이 가야 되지. 유도는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자, 양변에 y1을 곱할 거야. 한번 거슬리니까. y1을 곱하면 y1 곱하기 y가 되지. 여기 y1 제곱 될 거고, 그치? 곱하면 y1을 곱하면 이 y1을 곱해주면 약분되고 이거 제곱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x1을 분배한다. 뭐가 계산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되지. 얘네들이 짝꿍인 거 같고 얘네들이 짝꿍인 거 같으니까 이쪽으로 이해를 할게. 그러면 y1 y 플러스 x1 x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가? 여기가 맞지? 해석식이야 곱하기 한 거야. 근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뭐야? y 제곱이지. 이건 뭐라고? 이거 지금 뭐야? 공식이잖아. x1 x 더하기 y1 y는 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식이야. 이해 가니? 그래서 중심이 0,0이 아니면 기울기 구하고 요 점에서 그냥 접선의 방식 구하면 훨씬 쉬워. 근데 유도하는 게 조금 빡세겠지? 아까 거보다 빡세지? 너네 적으세요. 싫어. 빨리 적어. 적고. 적었어? 빨리 맞춰. 이걸 활용해서 가는 거야. 지금 한 거랑. 그러면 야, 설명할 때 왜 자꾸 안 보냐?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고. 왜 잠은 집에서 자. 오늘 금요일도 아니고 월요일인데 주말 때 분명히 잘 잤을 텐데. 체크함사 좀 할게 오늘. 진짜 안 했어? 괜찮아. 너 오늘 그리고 시험 보고 간다고 했잖아. PT 시간. 근데 똑같은 마음 더 풀고 가긴 했지? 너도? 쉬어요? 너도 그냥 그때 수강쌤이 다 그냥 다 풀어주시고 그냥 보냈다며. 너도 풀어갖고. 똑같은 거 한번 더 보면 풀 거 아니야. 아니,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필수 문제 16번 한번 해볼게. 이제 다 못 적었니? 사실 이거 적으라는 게 아니고 너네는 한번 유도해봐야 되는 거긴 한데. 이제 풀어볼게. 자, 봐봐. 생각보다 되게 어려하다. 자, 이게 뭐야? 여기 써볼까? 접점이 그러면 기울기가 1대. 이 공식이 이렇고, 두 번째 중심이 0,0이고, 접점이 x1, y1일 때 접선의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y제곱이다. 자, 그러면 자, 중심이 0,0이지? 요거 1점 2,1에서의 접선이니까 얘가 무슨 점? 접점이니까 그 공식 뭐야? 2x 플러스 1y는 뭐야? 끝. 요 모양이니까 이항하면 2x 플러스 y 빼기 5는 0이야.
그래서 A가 2고 B는 마이너스 5야. 되게 허무하지? 그치? 넘어갈게. 자, 그러면 뭐야? 중요한 거는 중심이 0,0이 아닐 때가 중요한 건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이제 뭔가 하나 문제를 찾아볼게요. 어디서 보면 뒤쪽에 스텝 2, 스텝 2 없었던 것 같은데. 어디 하나도 없지? 자, 213번 하나 풀어볼게요. 문제가 너무 없어갖고. 스텝 1이야. 무슨 문제? 213번. 자, 덮지 말고 얘들아 이거는 풀 시간 줄 테니까요. 봐봐.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보자. 213번 내보는 거야. 213번. 원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이 저 원이랑 접할 때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원이 이렇게 있어. 원 반지를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어. 그러면 아니다. 요 원에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자. 이렇게 접선이 있어. 여기에 만약에 1,-1이야. 요 접선이 누구랑 접해? 두 번째 원이랑 이렇게 접하는 거야. 그치? 이거 뭐라 부르냐면 두 원의 공통으로 접한다 그래서 공통 접선이라고 할 거야. 그렇게 부를 거야.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기도 하고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기도 하지? 그치? 맞아 아니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 공식 두 번 쓰면 돼요? 라고 생각하기에는 얘는 중심이 0,0이 아니야? 아니지. 그치?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얘는 중심이 0,0이지. 공식 바로 써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분명히 공식을 두 개를 배웠어. 두 개를 외웠어. 근데 저 공식을 너무 의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의존을 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너네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건 원이랑 직선이 접하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아야 된다고? 반지름이랑 같아야 된다고. 거기서 나오는 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저거는 실제로 많이 안 써. 실제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저 공식을 쓰는 건 별로 없어.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 이거 있잖아. 계속 배운 거. 요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 중에 요 접하는 케이스가 특별한 거다. 요때 접선이다. 요걸 갖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 쓰지 마. 자 중심이 0,0이고 1,-1이 접점이니까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뭐야? x 빼기 y는 r 제곱이야. 그치? x1, y1이 1,-1이니까 그냥 그대로 대입한 거야. 맞아? 그러면 요 직선이 지금 얘란 말이야. 이 넘겼을게. x 빼기 y 빼기 0이야. 얘가 지금 얘야. 근데 어떤 원이랑? 얘랑 접하는 거지. 그치? 중심이랑 반지름 모르니까 중심이랑 반지름 구하면 쓰지 말라 했어. x 빼기 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내 맘대로 9랑 1 더했으니까 10이고 k 넘기면 마이너스 k 되는 거지. 그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3, 마이너스 1이야. 반지름이 몇이야? 루트 10 마이너스 k야. 맞아? 여기까지 따라온 거 맞니? 그치? 여기 빨리 해도 되잖아. 이제 맨날 하던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 요 원이랑 지금 얘가 접했지. 그럼 뭘로 갈 거라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뭐랑 같아야 된다고? 반지름이랑 같아야 된다고. 계속 똑같은 패턴이잖아 얘들아. 맞아 아니야? 그럼 요 직선이 접선이었고 요 직선이랑 뭐랑 3,-1 사이의 거리를 그냥 구하면 되잖아. 얘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3 플러스 1 빼기 2 되는 거 맞지? 얘랑 뭐랑 같아야 된다고? 반지름이 루트 10 빼기 k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맞니? 그럼 양변에 루트 2를 곱해주면 얘가 몇이야 이게? 2야? 그냥 2네요 뭐? 그지? 그럼 루트 2분의 2 유리화하면 루트 2 나오지? 그러니까 루트 10-k고 양변 뭐 제곱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풀어도 되고 2가 10-k니까 k가 몇 나와야 돼? 3 나오는 거야. 10보다 작은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네가 분명히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있어. 근데 처음 그만 좀 접선의 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 나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다. 진짜 강조 많이 하는 거다. 공식을 분명히 외워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직선을 구하는 거야. 원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직선이 주인공이야. 그지? 그래서 어쨌든 직선이 나올 거야. 근데 이 공식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 이 접선이 어떤 상황이야?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가 뭐야? 한 점에서 만날 때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을 때의 경우구나 라고 해서 유도를 할 줄 알아야 돼. 알겠니? 그냥 다시 풀어봐. 쓰지 말고 풀어봐. 칠판 안 지울 테니까 막히면은 뭐 봐도 상관은 없는데 한번 직접 계산을 해봐. 문제 읽어보고. 윤주 이해 안 돼?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돼? 어? 괜찮아 말해. 나와야 돼. 답이 나왔어? 승민이 나왔어? 답이 나와야지. 지금 건데. 민주 나왔어? 나왔어? 졸려 눈 잘 떠라. 넘어갈게. 자, 이제 마지막 17번 문제라 발전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기본 문제기도 해.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원밖에 점이 있어. 중심이 또 0,0이네. 중심이 0,0이니까 뭐 공식 같은 거 쓸 수 있을 거야.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중심이 0,0이야.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자, 이렇게 원이 있어. 자, 그때 마이너스 2,4고 반지름이 2네. 그지? 마이너스 2야. 뭐 플러스 2고.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2,4니까 뭐 대충 2.4 4라고 하자.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2,4야. 괜찮지? 얘에서 접선을 2개 그을 거야. 그럼 접선을 2개 그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얘들아 요게 접선이겠지. 그래 안 그래? 이거랑 여기 접선 그으면 뭐 이렇게 하면서 만드는 게 나오겠지. 그지? 뭐야? 접선이 2개인데 얘는 하면 그냥 그리자마자 보인다. 얘 뭐야? x는 마이너스 2라는 게 하나 보이지? 얘가 접선이 될 거야? 그치? 이 접선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 2개의 답이야. 얘를 구할 건데, 자, 얘를 구할 건데. 그래, 어떻게 구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2면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풀 수 있겠지. 그렇잖아. 이게 접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겠지.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이 0,0이지? 공식을 한번 활용해 볼까? 공식을 한번 활용해 볼게. 자, 공식을
저 위에 거를 써도 되고 아래 거를 써도 돼. 너희 책에서는 뭐 풀이가 뭘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요 선을 내가 기울기를 m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기울기가 m이야. 얘는 y는 mx, 그지? mx 플러스 마이너스 뭐야? r이 2지.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될 거야. 맞니? 자, 근데 이거 조금 어렵다. 잘 봐, 얘들아. 이렇게 풀 건데 좀 설명할 게 좀 많아. 너네가 좀 고민하고 집에서 좀 신경 써봐야 돼. 그리고 다시 보면 집에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우리 지금 예고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게 기울기 m이라고 잡았지. 그지? 그리고 m이라고 잡았어. 이게 지금 공식 쓴 거지. 공식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공식 안 써서 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얘는. 얘야. 근데 기울기가 대충 여기를 m이라고 잡았잖아, 얘들아. 그럼 기울기 m짜리 접선이 이렇게 해서 하나 있고 모두 있어. 이렇게 지나면서 얘랑 평행가 더 있지. 그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인 거지. 그럼 얘는 지금 위에 있는 거야, 아래에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지. 그럼 y절편이 여기 플러스일 때 있어, 마이너스일 때 있어? 플러스일 때야. 그래서 여기 플러스라고 하면 너네 확 좀 적어줘야 돼. 공식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서 우리가 두 개를 구하는 거지. 근데 요 원밖에서 점을 그을 때는 뭐라고 잡아야 돼? 플러스라고 그냥 잡아버려야 돼. 그래 보니까 이해 가니? 알겠어? 요거야. 얘야. 그리고 뭐 하면 돼? 얘가 어디에 지나? 이 직선이. 접선이 어디에 지나? 마이너스 2,4 지나지. 아, 설명하는데 왜 안 보냐? 아, 진짜. 그래놓고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왜 집중을 못하냐? 자, 이렇게 되겠지?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m 이항하면 플러스 2m 더하기 4는 2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 양변에 2를 나누자. m 플러스 2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지? 양변 제곱하면 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4는 m제곱 더하기 1이니까 m제곱 소거하고 4 넘기면 4m이 몇이야? 마이너스 3이야. m이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접선의 방식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m에다 뭐 대입해? 마이너스 4분의 3 대입하면 y는 쓰면 돼.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2 루트 얘 제곱하면 16분의 9지. 16분의 9에서 1 더하자. 16분의 16 더하니까 이거 뭐냐면 16분의 25야. 그치 4분의 5야. 답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2 루트의 얘니까 4분의 5 곱해주면 되는 거야. 얘가 2분의 5 나오는 거야. 접선이 얘랑 얘 두 개 나오는 거야. 이해 가니? 그럼 자 여기서 내가 두 가지를 또 강조를 할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본 것처럼 내가 지금 공식 썼지. 기울기로 공식을 만약에 쓸 거야. 요 공식을 썼어. 얘는 지금 무조건 두 개인 거지.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해봐. 그려보니까 요 마이너스 2,4에서부터 얘 접하는 선을 그었을 때 얘야. 이거 기울기 m이라고 했어. 그럼 너네 공식을 쓸 거면 공식이 뭐야? 기울기 m짜리 무조건 몇 개야? 두 개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y절편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너네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쓰면 안 되겠지. 그치? 접선은 분명히 플러스일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이거 봐봐. 이 직선. 이거 1차함수 아니다. 우리 이 공식은 어디 쓰는 거야? 1차함수에 쓰는 거지. 그치? 얘 1차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저 공식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나오지 않아. 쟤는 기울기가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애야. 그러니까 이건 뭐 해봐야 돼? 그려봐야 돼. 그냥 너네가. 그려서 봐야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으로 안 나와. 왜냐면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쓸 수가 없어. 1차함수가 아니라서. 알겠지? 이거 그려봐야 된다고. 얘는 그려서 나오는 거야. 기울기가 안 살아있으니까. 알겠니?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언제 쓰는 거라고? 1차함수일 때 쓰는 거라고. 기울기가 살아있을 때. 그 친구는 못 쓰는 거야. 알겠니? 정리하세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제였고 접선의 방정식 맞지는 문제였어. 얘보다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가 좀 더 쉬우니까 하나 더 풀어볼게. 이거 빨리 정리해. 설명할 때 졸고 있는데 어떻게 풀겠니? 나도 모르겠다. 그만 졸아라. 집에서 자라. 학원에서 그만 자라. 설명할 때 졸고 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니?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왜 자꾸 보는 거야? 자나? 부모님은 너네 학원 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본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막상 와서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안 보고 있고 그래놓고 수업 다 끝나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아? 설명할 때 봐야지 너네가 처음 배우는 건데 초딩 때 중딩 때 배우는 것처럼 간단한 것도 아니고 이제 어렵잖아. 집중해서 막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무슨 배짱으로 자꾸 딴 생각하고 있고 집중 안 하고 졸고 있고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진짜 내 딸이 있잖아. 아들이랑 딸이 있거든.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얘네가 만약에 진짜 공부를 못해. 근데 나는 공부를 얘네가 잘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해도 괜찮은데 공부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 거지.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만약 50점 나왔어. 난 뭐라고 안 하고 싶거든. 뭐라고 할 생각이 없어. 우리 아내는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근데 열심히 안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은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공부할 마음이 없어. 그럼 나는 그냥 학원 안 보낼 거야. 내가 진짜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학원을 다닐 수 있는데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없어. 그럼 제가 공부하라고 학원 보내고 싶진 않아. 돈도 아깝고. 얘도 와갖고 막 괴롭게 앉아있다 가는 거 내가 알잖아. 얼마나 괴롭겠어. 여기 앉아갖고 2시간 반 동안 여기서 졸린데 참고 그냥 그렇게 돼 있다가 그냥 시간 버리고 가는 거잖아. 절대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너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이 아닌가? 할 거면 진짜 열심히 하고 건드지 말고 각도 틀어져. 할 거면 열심히 하고 아니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 물론 고등학교 1학년이 돼야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네 열심히 해야 돼. 다른 길은 없어. 진짜 이 얘기 안 하는데. 선생님 내가 얘기했었나?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때 진짜 공부를 그러니까 좀 수학 성적이 계속 안 나와서 대학 못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했었다고. 내가 얘기했었나? 아니 선생님 고등학교 때 고1 때까지 진짜 공부를 되게 잘했단 말이야. 근데 2학년 때부터 수학이 안 되고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수학이 너무 안 되는 거지. 자신감도 점점 사라지고. 그렇다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혼자 독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고3이 됐어. 고3 되면 또 새로운 수학을 배운단 말이야. 지금 너네로 말하면 미적분 2가 이제 고3 때 배우는 내용이었어. 나 때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어려운 거야. 독학으로 하니까. 수원수투도 하면서 이제 막 미적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막 정신이 없었는데 여름방학이었어. 고3 여름방학. 대학 못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내 인생 망했다 이게 아니라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겠다. 뭐하지?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단 말이야. 뭘 잘할 수 있지?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개그맨을 할까? 나는 좀 유머 센스가 좋으니까 개그맨 하면 분명히 내가 밥벌이는 하고 살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 음악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런 고민을 했지만 내가 공부를 계속 했을 것 같아? 아니면 멈췄을 것 같아? 했어. 공부를 계속 했어. 왜냐면 어쨌든 내가 학교를 때려치고 고3 때 여름방학이잖아. 학교를 때려치고 그냥 뭐 알바로 다니진 않을 거 아니야. 어차피 나는 계속 학교를 다니고 수능을 봐야 되잖아. 그럼 어차피 난 대학을 내가 못 갈 것 같으니까 수능 그냥 뭐 대충 그냥 보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지금부터 돈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되게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공부 다 열심히 하고 그냥 시험 볼래 이렇게 생각했었어.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여름방학 끝나고 나니까 좀 내가 정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그때 여름방학 끝나고 9월 모의고사, 고3 9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이렇게 보잖아. 사설 모의고사까지 다 보는 등급이 엄청 잘 나오기 시작했어. 물론 난 수학 공부만 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여름방학 직전까지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많이 했어. 선생님 수능은 몇 등인 거 같기에 좀 나왔어. 근데 6월 모의고사 많이 했어. 등급도 잘 못해, 창피해서. 근데 나는 되게 꾸준히 공부했던 거야. 그게 되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너희들도 마찬가지잖아. 다른 길을 갈 거야? 그럼 나중에 생각해. 그럼 적어도 부끄러움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너희 부모님한테나. 나중에 너네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어. 내가 공부를 안 해. 뭐라고 할 거야? 너네들도 공부 안 했는데 자식들한테 공부 안 하냐고 할 거야?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내 자식들한테.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그럼 내 딸이 뭐라고 하겠어? 근데 아빠는 왜 대학을 거기밖에 못 갔어요? 이렇게. 엄마는 여기나 아내가 학벌이 되게 좋아. 엄마는 여기 가는데 왜 아빠는 여기밖에 못 갔어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다면서 그렇게 말하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나는 그게 최선을 다한 거고 그게 제일 잘한 거야. 그래서 다시 고3으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똑같은 상황이면 더 잘할 자신은 없어. 진짜 상황이 영향했거든. 너희는 어떠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맞아? 오늘만 해도 벌써 지각하고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보이는데? 응? 숙제는 잘 해왔어? 그냥 비싼 돈 내고 학원 다니는데 숙제를 안 해. 숙제를 하라는 건 뭐야? 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해야 돼서 하는 거야? 너네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너네가 직접 문제 풀어보라고. 이해가 안 되고 안 풀려. 나만 설명 끝까지 해줄게. 그냥 퇴근을 안 해서라도 너네 알려주겠다고. 집에서라도 연락해.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 내가 카톡 다 알잖아. 문자 알잖아. 문자 보내. 다른다고 전에 있었던 학원에는 나한테 계속 연락했어.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밤에 한 새벽 1시, 2시에 그냥 문제 풀어서 보내줬어. 그리고 설명 긴 거는 다음 수업 때 알려줄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너네 도와줄 마음이 있어. 근데 너네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왜 자꾸 딴 생각을 해? 집중 안 하고. 집합하고. 숙제 안 하고. 연습 불안하잖아. 시간 열심히 좀 해라. 시간은 가고 있다. 자, 211번 요거 하나만 더 볼게 얘들아. 자, 안 써도 돼. 너네가 집에서 해야 되는 건데 도저히 풀 자신이 없으면 잠깐 조그맣게 메모하는 거 괜찮아. 집에서 다시 풀어야 돼. 요 그대로 적으면 너네가 그냥 푼 줄 알 거 아니야. 자, 2,-1이고 거기에서 요 원의 그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려보자 얘들아. 그려볼 거야. 자, 중심이 몇 콤마면 -1,2니까 대충 여기라고 할게. 그러면은 반지름이 루트 3이지? 그지? 1보다 살짝 크고 2보다 작으니까 모르겠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려볼게. 이렇게 원이 있다고 쳐보자. 대충 그렸어. 근데 2,-1이야. 2,-1. 요 점에서 요 접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을 거야. 보면 알겠지만 어때? 예제랑 다르게 얘는 1차함수 맞지? 기울기 살아있으니까 그지? 그럼 둘 다 구할 수 있어. 둘 다 구할 수 있고. 자, 그럼 구할 거야. 그럼 뭘로 구할까? 1번으로 구할 수도 있고 2번으로 구할 수도 있어. 기울기를 갖고 구할 수도 있고 접점을 갖고 구할 수도 있다고. 그럼 기울기로 아까 구했으니까 이번엔 접점으로 구해볼까? 그러니까 너네 땡기는 거 그냥 쓰면 돼. 자, 이번엔 접점으로 한번 구해볼게. 자, 요 점을 내가 x1, y1이라고 해볼게. x1, y1이라 이번에 이렇게 가볼게. 그러면 요 점에서 자, 이게 중심이 0,0이 아니야. 아니니까 공식 쓰면 되는데. 이때 유도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자, 요 점이 -1,2지. 그럼 우리 점이 지금 x1, y1이야. 뭐가 필요해? 기울기가 필요하지. 기울기 x1, y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기울기의 수직을 곱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나는 사실 이 접점 쓰는 거 잘 안 좋아해. 왜냐면 문자가 몇 개야? 2개란 말이야. 그지? 식도 2개야. 그러니까 너네도 웬만하면 접점을 하지 말고 그냥 기울기로 해. 되겠지?
빨리 해야 되니까 기울기로 할게. 얘는 y는 기울기 m이라고 줬다고 치자. 그럼 기울기가 m인데 저 어디에 지나고 있어?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지. 기울기가 m이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은 y는 m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얘 m을 분배하고 y를 넘기면 mx 빼기 y 마이너스 2m 빼기 1 되는 거 맞니? 여기 뭐야? 접선이지. 그지? 그게 이접선일 수도 있고 이접선일 수도 있어. 기울기 m이니까. 그럼 뭐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접선까지 길이가 반지름 몇이어야 돼? 루트 3.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으면 적대요. 그러면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이제 구한다. 얘는 마이너스 1,2에서부터 얘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m 빼기 2 빼기 2m 빼기 1이잖아. 그럼 양면에 루트 곱한다? 분모 곱하면 루트 3m제곱 더하기 3 되는 거 맞지? 좌면이? 얘는 뭐야? 그냥 절대값 아직 풀지 말고 마이너스 3m 빼기 3 되는 거야. 맞니? 요거 그냥 양면에 요 루트 안에 이거 절대값 안에서 그냥 플러스로 바꿔도 되지. 이제 뭐 하면 돼? 양변에 제곱하면 되지. 제곱 왜안 봐? 제곱하면 뭐야? 3m제곱 더하기 3. 왜 안 봐? 왜 무슨 배짱으로 안 보는 거야 자꾸? 자 제곱하면 9m제곱 플러스 6이 12m 플러스 9가 되는 거지. 넘겨. 그럼 뭐야? 6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6이지? 그 양변을 뭐야? 틀린 거야? 맞아 아니야? 6m제곱 12m 이렇게 맞고 그러면 6으로 나누면 m제곱 플러스 2m 더하기 1 나오는 거야? 왜 m이 하나 나오냐?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되잖아. 그럼 2개 나와야 되는데? 뭐 잘못했나 보다. 좀 찾아볼까? 얘가 2, 마이너스 1을 지나지. 2, 마이너스 1 지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m, y 넘기면 mx 마이너스 y 빼기 2m 빼기 1 맞지? 그럼 얘가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얘에서부터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1, 이거 원의 중심이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3이야. 얘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 마이너스 1이랑 2를 대입한 거고 이게 막잖아. 얘는 마이너스 3m 빼기 3 맞고 m의 개수가 12가 아니고 12는 3, 3, 9인데 3, 3은 뭐지? 8, 12가 아 여기 틀렸죠. 여기 틀렸죠. 여기 틀렸네. 그치? 완전 제곱식 풀면은 2a, b니까 여기 18m이네. 왜 틀린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 18을 바꿔주면 돼. 그러면은 여기 18m이 맞고 양변에 내가 아까 여기 6으로 나누면 되겠지? 뭐 나와? 얘가 나올 거야. 그지? 얘가 판별식은 0보다 클 거고 식은 2개 가져. 근데 우리 구하는 건 지금 기울기 구하는 거야? 기울기 합 구하는 거야? 합이지? 뭐야? 이 n값 2개가 뭐야? n 2개지 2차 방식이니까 하나가 요 기울기 하나가 요 기울기야. 합은 뭐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마이너스 3이야. 이해 가니?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강조한 게 뭐야? 중심이 0,0이 아니면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럼 뭐 하라고? 그냥 접하는 거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는 지금 오늘 수업 내내 계속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도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 그걸 집어넣어야 돼. 얘들아 공식은 나 그렇게 강조 안 했다. 공식이니까 당연히 외워야지. 이거 뭐야? 빨리 계산하려고 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얘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접하는 거니까 원의 중심이랑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를 계속 쓰고 있잖아. 너네 실제로 확인하고 있지 지금? 그치? 너네가 물어봤던 거, 내가 풀리고 있는 거 전부 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때 접합니다를 계속 쓰고 있잖아. 그 너네 느끼라고. 아 그렇네. 내가 강조해서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이걸로 풀어라고 느끼라고. 알겠지? 그럼 정리 안 해도 될까? 아니면 뭐 정리해야 되니? 안 하고 집에 숙제를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너네가 조심할 거는 이거야. 발전 문제 17번 아까 한 거 있잖아. 얘가 뭐야? 아까 x는 마이너스 2 나왔지? 접선이. 얘는 못 구해. 알겠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1차 함수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근데 아까 수직인 거 있잖아. x축이랑 수직인 거.
x가 마이너스 2인 거 기울기가 없잖아. 일차함수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계산으로 못 푼다고. 그냥 너네가 그려서 확인해야 된다고. 알겠지? 알겠는 거 맞지?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하고 이거 수업 끝냅시다. 자, 이제 되게 중요한 공식 같고, 자, 이제는 요건 조금 공식에 의존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요거 자, 두 번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좀 설명을 좀 할게. 얘도 사실 너네가 처음 보는 느낌은 아닐 거야. 이거 어디서 처음 들었냐면, 너네 책 좀 펴볼게. 자, 그 원이 아니라 직선에서 이런 거 본 적 있는데, 직선 맨 앞으로 가봐. 자, 페이지 한번 불러주고 눈으로 한번 훑고 올게. 자, 어디냐면 페이지가 되게 앞으로 가네. 35페이지 볼래? 35페이지 맨 아래 봐봐. 빨리 책 펴봐. 35페이지 맨 아래 봐봐. 맨 아래 보충학습 보여? 맨 아래? 맨 아래 보충학습 보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지. 이런 거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 내가 PT 시간에도 이런 문제 냈는데. 자, 이거 복습하면서 이거 다시 볼게. 자, 두 직선이 있어. x 플러스 x라고 하면 안 되겠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첫 번째 직선이 있고, a 플라임 x 더하기 b 플라임 y 더하기 c 플라임은 0이라는 두 직선이 있어. 이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거야. 그러면 자, 사실은 요게 이제 a, b, c가 이제 뭐 어떤 숫자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얘 숫자로 나오겠지. 그럼 교점 구할 수 있어 없어? 연립방정식 풀면 교점 나오지. 그치? 그 교점을 지나는 뭐 구하면 되긴 해. 근데 요거에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공식으로 외우자고 했었던 게 뭐였냐면, 나 좀 봐, 복습아.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설명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식 하나 쓰고 뒤에 거든 앞에 거든 k 곱해갖고 식을 한번 이렇게 써주면 얘는 무조건 k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두 직선에 뭘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했어. 그게 너희 책의 맨 아래에 있는 보충학습이었어. 왜 그러냐면 한 번만 더 설명할게. 얘네들의 교점을 P, Q라고 한번 해볼게. 교점이 P, Q야.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연립방정식이니까 교점이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다 PQ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지? PQ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지? 얘가 P, Q 지나니까 둘 다 교점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P랑 Q 집어넣으면 얘 다 뭐네? 0 되고 0 되지? 항등식이지 그러면. K 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얘들 P, Q를 지나는 방정식 맞아 아니야? 맞지? 근데 1차식에서 1차식을 더하든 빼든 무슨 식? 1차식이지? 이건 무슨 방정식? 그러면 1차 방정식이니까 1차 함수. 직선인데 P, Q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지. 그럼 P, Q가 뭔데? 교점이야. 그래서 어떻게 말했었냐면 그림으로 보면 요 직선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어. 교점이 어디야? 여기지. 그지? 여기 지나는 직선 엄청 많겠지. 엄청 많겠지만. 엄청 많겠지. 이 직선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K가 결정하는 거였어. 그게 너네 보충학습 맨 아래 나오는 내용이야. 35쪽에. 이해가? 그래서 그냥 공식으로 이렇게 외워서 가자 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쓸 때 그냥 무책임하게 K 곱해서 더해서 쓰면 된다고 했어. 그게 무책임한 거야. 되게 쉬운 공식이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 얘를 다시 볼게. 이번에 뭐냐면 두 원의 뭐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이야. 직선은 나중에 보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먼저 설명을 해볼게. 자, 그러면 두 원이 있어. 두 원이 이렇게 있어. 첫 번째 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자, 유도하는 거다. 잘 봐. 사실 공식은 되게 허무해. 내가 너네를 그냥 진짜 무시하면 그냥 외워. 써.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해를 해보자고 우리. 자, 첫 번째 여기 원이야. 두 번째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구분해야 되니까 a 플라임 x, b 플라임 y 더하기 c라고 할게. c 플라임 이렇게 쓸게. 두 원이 있어. 그 두 원의 교점을 여기라고 하자. 교점 두 개 나오겠지. 접하지 않는 이상은 두 개가 나오겠지.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이 엄청 많아. 왜냐면 어떻게 만들면 이렇게 생긴 원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원도 있을 거고 막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 이쪽도 막 이렇게 생긴 원이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원도 있고 엄청 많겠지. 그지?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인 거야. 근데 공식은 되게 허무하게 되게 쉬워. 자, 그 공식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할게. 아까 직선이랑 똑같아. 앞에 거 그냥 쓰고 그냥 앞에 거 써. 그냥 써. 그리고 뒤에 거에다 K 곱해서 또 써. 아까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아. 이거가 더 끝이야. 봐봐. 2차식에서 2차식을 더하든 빼는 뭐야? 2차식이지. 2차식에서 2차식 더하고 빼는 2차식이지. 얘는 뭐야?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그 원 맞지? 원이야. 자, 똑같이 이거 할 거야. 자, 요 교점 중에 하나를 p, q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 얘가 p, q를 지나는 원이지. pq 집어넣으면 능력되는 거 맞지? pq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여기다 p, q 집어넣으면 0 되지. p, q 집어넣으면 0 되지. 얘는 뭐야? 항등식. k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0이니까 k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얘는 뭐야? p, q를 지나는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이니까 1이 된다고. 1. 그러니까 요식 자체는 뭐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유도할 수 있지? 직선 같은 경우는 두 직선의 교점 구하는 게 쉬워. 연립 방정식 풀면 되니까. 근데 얘는 교점 구하는 거 빡세. 무조건 얘는 식으로 가야 돼. 이거 외워서 가야 돼. 이해가니?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하나 더 뽑을 거야. 식 하나 더 뽑을 거야. 자, 얘나 K에서 요 식에서 K에다 마이너스 1을 입혀볼게. K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제곱 X제곱 소가 되겠지? 여기 왜냐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그럼 Y제곱도 소가 되겠지? 그러면 나오는 식이 뭐냐면 X제곱 Y제곱 이렇게 소가 되니까 K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야. 그럼 뭐야? A 마이너스 A 플라임 X B 마이너스 B 플라임 Y 더하기 C 빼기 C 플라임이거든. 자, 이 x, y에 대한 1차식이지. 무슨 함수? 1차 함수. 직선이지. 근데 얘가 뭐였어? 얘가 뭐야? 얘가 p, q를 지나는 방정식이었지. 얘가 뭐가 되냐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네 어떻게 기억해야 돼? K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두 원을 지나는 직선이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뭐라고 말하면 돼? 그냥 위식에서 아래식 빼버린 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뺀 거잖아. 그러므로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용어를 붙이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 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공통현이 뭐냐면 두 원이 있어. 얘 현이지. 그치? 이게 활골이니까. 이 원에 얘가 활골이지. 현이지. 두 원의 공통현이지. 그 공통현을 지나는 1차 함수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야. 이게 어떻게 구한다고? 공통현의 방정식이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어떻게 구하라고? 그냥 두 원 빼라고. 두 원 빼면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우리 책 한번 볼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뭐야? 그냥 뭐 했어 여기? 뭐 했어? 뺐지? 그냥 공통현의 방정식. 빼면 된다고. 두 직선을. 두 원을. 아니면 밑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뭐 하면 된다고? 그냥 두 개 더하는데 K 곱해서 더하라고. 한쪽이. 순서는 상관없어. 알겠지? 한쪽에 K 곱해서 더하면 된다. 저 K 값에 따라서 원이 결정되는 거야.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원에, 자, 진짜 쉽다. 이 문제는 금방 푼다. 자, 설명은 진짜 열심히 했다. 설명이 더 오래 했던 거, 설명이 더 긴 거 같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자, 직선의 방정식. 자, 문제 읽어볼게. 두 원이 있어. 교점을 지나는 뭐야? 직선이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1,2를 지나지.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공통 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어떻게 구한다고? 빼라고. 얘에서 그냥 얘 빼면 된다고. 그게 공통 현의 방정식이야. 그지? 뺀다? 뺀다? x제곱 y제곱 소거되지? 얘에서 얘 뺀다? 그럼 뭐야? 2 빼기 ax지. 그럼 얘에서 얘 뺀다? 6 빼기 2ay지. 9에서 1 뺀다? 8이지. 맞아? 그냥 뺀 거야. 맞아? 그냥 뺐다고. 빼기 한 거라고. 얘가 뭐야? 직선이지.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직선 맞지? 얘가 어디 지나대? 마이너스 1,2 지나대. 또 대입하면 a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대입한다. 마이너스 2 플러스 a 12 빼기 4a 더하기 8인 거. 그럼 몇 a? 마이너스 3a. 그치? 얘랑 얘 더하니까 10 더하기 18. a는 몇 나와? 6이네. 그치? 그냥 공식 외우면 되는 거야. 공통 현의 방정식 뭐라고 그냥 빼라고. 까먹었어? 왜 이렇게 나왔지? 까먹었어? 외워 그냥 무조건. 아까 이해했으니까. 외워서 쓸 줄 알면 된다고. 자, 그럼 9번도 할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얘도 똑같다. 자, 한다. 봐봐. 그냥 공식 외워서 가도 돼. 이해가 안 되면. 자, 뭐 한다? 교점이니까 한쪽에 k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했지. 근데 얘가 식이 좀 기네. 귀찮으니까 여기다 k를 곱할게. 그래서 더할 거야. 앞에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2y 더하기 4 그대로 쓰고 저 앞에 거에다 k 곱해 쓸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이게 나왔지? 이거 어디 지났는데? 1,2 뭐라는데? 대입하면 k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엄청 쉽네. 1 대입 1,2 대입한다. 1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6, 2, 4 더하기 4 k에다가 1,2 또 대입한다. 1 더하기 4 빼기 4지. 이거 여기인데 k지. 얘 소거되네. 이게 몇 나오냐?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여기니까 k 몇 나와? 1 나오는 거야. 그럼 원의 방정식은 뭐라고 돼? k에다가 1 대입하면 끝이야. 여기다 1 대입하면 된다. 여기다 1. 여기다 1이야. 아 그럼 뭐야? 이거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냥 두 개 더하면 되지. 더하니까 몇 x? 2x 제곱 y는 2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10x 나머지 마이너스 2y 더하기 4. 양면 2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5x 빼기 y 플러스 6면 이게 답이야. 이해 가니? 이해가 안 돼 이게. 그럼 외워도 돼. 외워서 그냥 쓸 줄 알면 돼. 근데 분명히 내가 금요일날 PT 때 이것도 낼 거거든? 이걸 써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니까 못 푸는 거지. 이거 자체는 되게 쉬운 거다. 그치? 자, 진짜 마지막 한 문제 하고 마치지 않을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공통형 하는 거는 현의 비례 구하는 거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조금 살려놓고 다음 시간에 요거 원의 방정식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단원 나갈게. 숙제는 없다. 자, 우리 책은 93쪽까지 하고 한 페이지 남겨놨다가 자, 요것도 하긴 해야 돼. 뭐 할 거냐면 연습 문제를 너네가 해야 돼요. 실력업 빼고 하시면 돼요. 실력업은 저 공통연 구하는 거, 공통연을 구하는 걸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228번은 아직 못할 것 같고 해봐도 괜찮긴 한데 227번까지 숙제로 할게요. 내고 자, 그 다음에 RPM은 우리가 오늘 원이 끝났지? 자, 47쪽까지 하는데 43쪽에 공통연의 길이 구하는 거 안 했거든. 요것만 안 했거든. 요것만 다음 숙제로 낼게요. 알겠지? 자, 우리 이따가 수업 할게. RPM 할 거야. 자, 숙제 안 하는 사람들은 빨리 화장실 갔다 와서 숙제 조금이라도 하고 있어. 잠깐만.
서영 빨리 화장실 갔다 올 사람